네, 그만큼 이번 선거가 아주 분열이 아주 극단적으로 치달았던 그런 선거였고, 그래서 아마 거의 역대 선거 중에서 아마도 이런 식의 대통령 선거는 이제 마지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지나친 그 편가르기와 또 이런 상대 후보를 아주 그냥 이런 뭐 악마화하는 데모나이즈하는 그런 네거티브가 아주 극성을 부렸기 때문에 그 여파가 좀 남아있다고 봅니다. 한편으로는 윤석열 당선인에게는 이제 무거운 과제, 언제나 다시 한 번 더 이게 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지표를 제공한 것 같고요. 뭐 이런 바탕 위에서 원래 기대가 또 낮으면은 또 그 바탕 위에서 이걸 바닥으로 생각하고 이제 차근차근 실력으로 보여야겠죠. 많은 경우 보면은 제가 지켜본 윤석열 후보나 또 윤석열 당선인이나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우리가 좀 캠페인을 잘못해서 오해가 충족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또 너무 더 씌워가지고 그것이 좀 가려진 부분이 있는데 윤석열 당선인이나 지금 당선인 구성하는 정부가 지금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우려하는 것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차츰차츰 그 오해가 벗어나면은 여러 가지로 다시 기대도 커질 거라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당선인이 이 인수위부터 아주 실력 있고 유능한 사람들을 초당파적으로 기용한 그런 모습부터가 이제 국민들의 새로운 기대를, 국민들의 생각을 반전시키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사실은 윤석열 당선인 스스로가 이 검찰총장으로 있으면서 이 정부와의 청와대의 관계에서 아주 불편하고 특히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청와대와 관련된 청와대 하명이라든가 청와대와 관련된 이제 수사를 시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아주 불편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민정수석실과 법무부 장관의 이제 그 수사 지휘권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게 지금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검찰총장 출신이기 때문에 검찰공화국이 되는 거 아닌가. 사실은 제 주변에 저희 친구들 뭐 대학때 이런 사람들조차도 많은 지식인들도 그걸 걱정하고 있습니다. 걱정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확고한 의지라고 보겠습니다. 어쨌거나 민정수석실이라는 것이 그 청와대의 의지, 대통령의 의지가 검찰 전국적으로 관철되는 그리고 거기서 정보가 취합되고 하는 이런 것들을 하는 컨트롤 타워에 있기 때문에 그걸 스스로 이제 끊겠다고 한 것은 검찰이 청와대의 눈치를 보거나 청와대의 하명이 전달돼서 하는 그런 경로를 완전히 차단하겠다는 것이고 여기에 아울러서 법무부 장관의 그건 뭐 이제 수사지휘권 문제는 국회가 입법으로 보완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부분이지만 그걸 통해서 어쨌든 검찰권이나 검찰 인사가 대통령과 청와대의 의중에 따라서 움직이는 이런 완전히 절연하겠다고 선언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와 어긋난 일이 이럴 경우에는 오히려 그것이 이제 더 큰 부담이 되겠죠. 그런데 그 실제로 그걸 이제는 뭐 검찰총장을 만날 일도 없습니다. 어느 어떤 분은 눈빛만 보면 안다 그러는데 청와대에 있으면 검찰과 눈빛을 맞출 시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박범계 법무장관이 그런 발언했었죠. 그러니까 무슨 관심법 같은 이야기인데 그런 의미에서 국민들을 다수가 걱정하는 이것이 무슨 정치 보복이고 검찰 수사의 남용, 문민정부의 원칙과 어긋나는 과도한 검찰권 뭐 이런 것들을 걱정하는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걸 확실하게 다시 재천명했고 이 작은 청와대를 통해서 또 대통령실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런 정부의 해야 될 일들, 대통령의 권한을 분담하고 또 이렇게 균형을 이루어내는 것들을 이루어나가는 하나의 중요한 출발점이고 거기에서는 국민들 상당수가 걱정하는 그런 문제는 완전히 이번에 그 약속을 이행함으로써 청와대에서 그 직제를 없앰으로써 이제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 보면은 화이트하우스 카운셀러 그래가지고 법률 비서관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대통령의 이런 행위에 대해서 이게 헌법적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것을 판단하는 것이지 검찰을 무슨 지휘하거나 검찰 수사에 보고를 받는 그런 라인은 아니거든요. 네. 이제 대통령 선거 과정에 이 생각과 구상을 맞춰온 분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신속한 출발을 위해서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우리 안철수 위원장, 특히 이제 코로나 대책위원장까지 했고 상당히 이건 뭐 지난번 단일화 과정의 약속이기도 하고 또 안철수 위원장에 대한 또 국민적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과학기술 분야, 특히 의사 출신으로서 코로나 방역에 대한 문제 이후에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요번에 오미크론 변이가 이제 한번 정점을 치다가 이제 하강을 하면은 1차 등 큰 고비는 넘어갈 텐데 2차, 3차 팬데믹은 어떨 것인가 이런 근본적인 이제 해볼 만해야 될까. 그건 뭐 당연한 이야기고. 다음 통합위원회는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시죠. 네. 그다음에 그 균형발전위원회 김병준 위원장 이분들은 사실은 이전에 DJ 정부나 노무현 정부 시절에 아주 핵심적인 정책을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국민통합이라든가 특히 김병준 위원장은 이 지역균형 발전에 대해서 굉장히 오랜 철학과 정책 경험이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실현하려고 했던 아주 크게 컸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골고루 반영될 수 있는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이제 그 많은 신진들이 저분들이야 이제 사실은 간판입니다. 간판. 그러면은 거기서 어떤 논의가 있고 지금 많은 새로운 어떤 그 아이디어들이 많이 들어올 것이거든요. 심지어 저도 이제 이쪽 이제 국회의원이라고 이제 막 좀 이따가 여당되는 국회의원이라고 여러 분들이 좋은 제안과 또 실제로 인수위에 참여하고 싶다는 뜻을 전합니다. 아마 우리 지금 새로운 인수위는 보다 새로운 형태로 어떤 플랫폼 형식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늘 상설적으로 참여하지 않더라도 같이 토론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하나의 백과사전으로 딱 이게 축적이 되어서 계속 활용되는 방식으로 정책을 만들 것 같고요. 아까 또 여기 여성 구성 이런 것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이제 장관 인선이라든가 이루어진 과정에서 그런 것들은 충분히 이루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네. 지난번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지지자를 위한 또 지지자의 이유가 되는 그런 정책들을 이제 많이 했습니다만 이제는 사실은 지지하지 않은 사람들, 국민들까지 다 생각해야 되는 물론입니다. 통합 정부와 미래 정부를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연 그 민심, 이 국민의 강렬한 요구와 그 과제가 어디 있는지를 살펴야 되는 것이고요. 그건 어쨌거나 만일 대통령 선거 때 있었던 일을 모두대로 강행한다고 한다면 그건 독재죠. 그건 뭐 누구나 국민들의 지금 아주 정말 깻잎처럼 붙었다는 그 아슬아슬한 그 차이로 지금 당선되었고. 물론 이제 그 득표 수로 보자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래로 가장 많은 득표 수이긴 했습니다만 어쨌거나 많은 숫자의 국민들이 거의 비슷한 숫자의 국민들이 다르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그걸 잘 살펴야겠죠. 그걸 살피지 않는다면은 인수위의 과정이라는 것도 사실 무의미하지 않겠습니까?